안녕하세요. MEP 실무 뜯어먹기 기계 파트의 SCK 하늘새랑 오토데스크의 곽태혁입니다. 저희 5화의 주제는 파이프 액세서리 제대로 배치하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모델링을 해봐야겠죠. 파이프 액세서리들을 모델링하는 방법. 두 번째로 모델링이 되고 나면 이 모델링된 밸브들은 사실 방향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레빗도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밸브의 위치들 어떻게 조정하면 되는지 세 번째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파이프 디스커넥트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번 컨텐츠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지금 5화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 5화 아젠다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 액세서리 제대로 배치하기입니다. 저희 실제로 부장님 배관 설계를 하다 보면은 파이프에 붙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냥 파이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파이프의 안에 흘러가는 유체를 제어하기 위한 이런 액세서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액세서리들을 이제 배치하고 이제 뭐 디테일하게 모델링 하시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샘플 모델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 이번에는 바로 한번 레빗에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레빗 모델로 파이프 액세서리를 배치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 액세서리는 사실 가장 대표적인 건 아마 밸브일 것 같아요. 배관 맞아요. 사이에 들어가는 객체로 치면 밸브 혹은 스트레이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레빗 안에서는 이제 캡까지도 이제 파이프 액세서리 쪽에 그리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밸브도 종류 엄청 많잖아요. 뭐 체크 밸브, 볼 밸브, 뭐 릴리프 밸브, 막 열 몇 개 정도 있는 것 같던데. 네, 그런 다양한 밸브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배관 설계를 진행하시게 될 텐데, 네. 그걸 이제 실제로 밸브도 이제 그 설치를 하게 되려면 도면화가 돼야 되고, 그 도면을 네. 한다는 의미는 실제 디멘전에 맞게 밸브가 설치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네네. 설치가 되기 위해선 도면도 그렇게 출도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만들고 네. 밸브가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밸브를 그리는 건 사실 3D나 2D에서나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리는 방식에는 차이가 없는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을 하려면 사실은 2D 쪽에서 조금 더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2D 도면을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쪽에 밸브를 하나 넣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 이 황동 볼 밸브라는 걸 집어넣고 이제 하고 싶은데, 자, 밸브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스템 탭에 파이핑 액세서리를 가면 이제 파이핑 액세서리들을 전부 이제 드롭다운 메뉴로 보실 수가 있어요. 네네. 네, 거기에서 이제 황동 볼 밸브를 선택을 해서 자,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자, 넣어주면 이렇게 네네. 밸브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이런 기즈모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네네. 이제 여기에 보시는 거는 이제 로테이트, 네네. 여기에 보이는 것은 이제 플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제가 지금 밸브의 손잡이 방향을 좀 반대쪽으로 돌리고 싶거든요, 지금. 네. 그렇게 할 때는 이걸 누르면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밸브의 손잡이가 아래쪽으로 갔죠. 네, 맞아요. 이제 플립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미러로 되는 거기 때문에 손잡이가 반대로 갔죠. 이 경우에는 다시 선택을 하셔서 자, 2번 돌려주시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네. 파이프 밸브를 이제 설치를 하고 나면 그 밸브가 이제 어느 위치에 이제 놓여지게 되는지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디멘전을 통해서 이 객체가 이 배관 중심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레빗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이렇게 디멘전을 뽑아주고, 지금 디멘전이 좀 크게 보이죠? 네. 좀 축적을 지금은 좀 네. 작게 할게요. 네. 이렇게 디멘전을 보고서 예를 들어 제가 저 배관의 중심에서부터 500mm 떨어져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뭐 추가적으로 밸브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네. 그 밸브 간의 거리를 맞추는 거는 디멘전을 방법은 통해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디멘전을 통해서
레퍼런스 할 이 평면을 잘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네. 중심 평면을 잡고 이쪽에서도 중심 평면을 잡아서 뽑아주고 요 값을 예를 들어 250mm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밸브 방향 바꾸고 뭐 이렇게 밸브를 이제 간격에 맞춰가지고 지금 평면도에 이제 똑바로 배치를 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부장님 옆에 스트레이너 같은 것도 있는데 네. 이 스트레이너도 같은 방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하면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배관 파이핑 액세서리의 이제 그 모델링 방법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파이핑 액세서리를 선택을 하고 시스템의 파이핑 액세서리가 있죠. 단축키는 PA입니다. 네, PA를 누르고 패밀리 타입에서 스트레이너를 찾아가지고 네. 모델링을 할 때 배관 위에다 얹혀주면 이제 기즈모들이 보이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곳들이 보여요. 이렇게 누르면 그 배관 사이를 이제 비집고 들어가는 거죠. 액세서리가. 이렇게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도 지금 보니까 방향 조절하는 키 있고 이제 네. 플립하는 키 있고 다 있네요. 네, 맞습니다. 스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뭐 배관의 유체의 흐름 방향에 따라서 이 방향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설치되는 위치도 로테이션을 통해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배관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이 밸브나 스트레이너 같은 것들이 딱딱 맞게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밸브의 사이즈가 아니라 이 배관의 사이즈가 바뀌면 그 바뀐 사이즈에 맞춰서 이제 밸브도 같이 수정이 되나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밸브는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배관을 하나 그려볼게요. 지금 사실 굉장히 좋은 예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탁탁탁 붙게 만들어 드렸는데 네. 배관을 큰 사이즈로 만들고 나면 이 네. 밸브라는 거는 그 이제 기본적인 사이즈나 규격들이 전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걸 그냥 만들어서 붙이면 밸브는 바뀌지 않아요. 에러 메시지까지 뜨죠. 왜냐면 네네. 이제 이 지금 배관이 사이즈를 바꿔주는 피팅이 정의가 안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만나는 부분의 사이즈가 없기 때문에 저게 이제 그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실제로는 밸브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정의된 샘플에는 이제 밸브의 타입이 한 개만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이제 요거는 한번 같이 불러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토데스크 패밀리 기본 이제 밸브들을 제가 한번 넣어볼까요? 네. 기본적인 뭐 지금 저 밸브 어떤 걸 넣어볼까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버터플라이 밸브라고 되어 있는 거 네. 보면 얘가 패밀리 이름 자체에서 50에서 300ml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 맞습니다. 네. 요거는 의미하는 거는 50ml에서 50ml에서 300ml였죠. 300ml까지 이제 패밀리가 이미 그 안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타입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한번 열어보시죠. 타입이 50ml부터 300ml까지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죠. 요거는 내부에 그 디멘전 값들, 그 패밀리 안에 패밀리 네. 파라미터들이 이 타입별로 그 사이즈들을 전부 바꾸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예를 들어 지금 이 관은 80mm짜리로 제가 모델링을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80mm짜리, 80mm가 없어요. 자, 배관을 100mm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100mm 배관을 만들어 놓고 밸브를 100mm짜리를 집어넣으면 아무 문제 없이 붙어 들어가죠. 근데 여기에 이제 다른 사이즈의 밸브를 넣으면 네. 두 가지예요. 이렇게 피팅으로 강제로 사이즈를 바꿔서 밸브를 네네. 통과해서 레주셔가 그냥 나가도록. 아예 들어가 버렸네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거나 네. 이 레주셔가 이제 붙는 밸브의 사이즈까지 변경시키도록 하는 그런 이제 맞는 사이즈가 없을 경우, 아까는 굉장히 작은 걸 넣으려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아마 이게 25mm짜리였을 텐데 네네. 25mm짜리로 가는 뭐 피팅류가 이제 없어서. 정의가 안 돼 있거나 없다라고 하면은 안 만들어지는 거죠. 경고 메시지를 내면서.
안 되는 모델링이 안 되는 거에는 다 이렇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했는데 안 되고 경고창이 막 뜨고 이런 걸 제일 어려워하시고 사실 저도 그게 제일 어려웠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다 이런 이유가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하시다가 이것도 안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물론 저희 영상 보고 참고하시라고 만들어 드리기는 하는 거지만 댓글로 물어보셔도 돼요. 이렇게 네. 했는데 안 되더라. 네. 왜 그런 거냐. 음. 그럼 제가 대부분 그런 질문을 받아보면요. 패밀리 문제인 경우가 가장 많아요. 이제 패밀리에 정의가 안 되어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델링을 하게 되면 사실 그런 벽에 많이 부딪히게 될 거예요. 네. 근데 하지만 엔지니어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혹은 뭐 정의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값이 들어가 있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어떤 패밀리를 이제 계획을 하실 때 이런 이제 상황에 대해서 다 고려를 해가지고 만드셔야 네네. 그런 상황에 이제 대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패밀리를 배치하면서 그냥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제 네. 배관 모델링을 할 때 실제로 배관이 어디에서 연결이 끊겼는지 그리고 그 연결 관계가 끊긴 곳이 어디인지를 좀 손쉽게 볼 수 있는 명령이 있어서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다 하겠습니다. 모를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거 되게 배우고 실제로 네.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랬으면 그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 이 채널이. 자, 이렇게 끊어 놓으면 지금 벌써 이제 느낌표가 나왔죠. 네네. 요걸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한다고 켜놨다가 이제 아직까지 네. 살아 있는데, 자, 그럼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배관이 끊겨 있는데 사실 이렇게 끊겨져 있으면 배관이 어디 끊겨져 있는지 눈에 쉽게 보이죠. 그런데 근데 쉽게 보이는 경우는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네. 간단한 모델링이지만 나중에 모델링 다 하고 나고 막 몇층까지 네. 올라가고 이러면은 맞습니다. 한 번에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네. 게다가 지금 이렇게 전체 층수의 도면으로 확대를 해보면 지금 어디 끊겼는지 저도 찾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럴 경우에 저 이렇게 짧게 끊긴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 네. 이게 사실 이렇게 남아있으면 이게 도면화가 될 거고 물량에도 관계가 있을 거고 네, 시스템도 제대로 구성이 안 되겠죠. 네네. 그러면 저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그 Analyze 탭에 네. 체크 시스템 메뉴를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Show Disconnect가 있죠. 눌러보시면 이제 객체가 연결돼서 하나의 이제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요런 이제 그 객체들에 대해서 이제 Analyze를 할 수가 있어요. 약간 대표적인 시스템 패밀리 군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라고 맞습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덕트나 파이프가 대표적이겠죠. 케이블 네. 트레이도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배관만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느낌표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이런 부분들은 배관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네네. 뭐 보자면 배관 객체들은 요 양쪽 끝에 이렇게 사각형 기즈모, 실제로 네네. 뭐 커넥터라고 불리는 네. 그 커넥터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을 다 느낌표로 보여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다 끊겨 있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이 샘플 모델이 한 층만 모델링이 돼 있다 보니 입상 배관은 그냥 요 층에서 다 끊겨 있어서 네. 여기에 느낌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보이는 데들은 자기가 찾아가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되죠. 이렇게 끌어다가 붙여주면 느낌표 없어졌네요. 느낌표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배관이 어떻게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는 배관을 모델링을 하는데 이렇게 쭉 연결을 하고 밸브를 연결을 하고 시스템들을 다 구축을 만약에 했는데 자, 저 배관 끝이 이제 뚫려 있죠. 네. 저 배관 끝을 닫아야 되잖아요. 보통 이제 이제 공사를 하면서는 저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캡으로 닫아 놓겠죠. 그런 캡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모델링하는가 그냥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사실 저 부분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라우팅 프레퍼런스 안에 요 캡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네. 이제 캡이 없죠. 정의가 네. 안 돼 있네요.
그 이럴 경우에는 사실 캡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오픈 엔드에다 캡을 넣는다. 를 눌러주면 돼요. 네. 내가 선택한 예를 들어 전체 배관을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여기서 캡 오픈 엔드를 눌러주면 지금 선택한 만치의 배관에 이제 오픈 엔드는 전부 캡이 캡으로 달리는 건가요? 예, 캡이 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보기 좋게 만들자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쭉 배관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런 배관은 아마 없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배관을 이제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뚫린 부분들을 다 막고 싶으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캡 오픈 엔드 버튼을 눌러주면 돼요. 근데 경고창 떴네요. 네, 경고가 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우팅 프레퍼런스에 이 시스템 이 배관 타입에 캡이 지정이 안 캡 돼서. 자체가 지정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여기서 이제 캡을 지정을 하고 그 캡은 전체 사이즈에 대해서 이 캡을 지정을 해라 네네. 라고 정의를 해준다라고 하면 자, 다시 선택을 하고 캡 오픈 엔드를 누르면 자, 네 개의 캡이 추가가 되었다는 이제 메시지가 뜨면서 자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것과 함께 원래는 없어서 느낌표가 났던 디스커넥트 되었다라고 경고 나는 부분들도 다 없어졌네요. 사라지게 됩니다. 네, 이제 됐나요? 네. 네, 여기까지만 이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모델링 하다 보면은 더 어려운 부분도 분명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로 이제 이런 이 부분이 어려워서 잘 안 된다라고 알려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 유익하셨나요? 혹시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해보고 최대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밑에 하단 링크 클릭해 보시면은 설문조사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설문조사 참여하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사은품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설문조사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꼭 잊지 말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